광주가 없었으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도 없었습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호남이 기여한 바가 큰데 대한민국은 호남 발전에 무슨 기여를 했는가라는 호남인들의 질문에 답해야 된다라고 저는 계속 여러 차례 강조해 왔습니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따라야 된다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철학에 맞게 호남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당대표가 된 이래 끊임없이 부단하게 고민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민주주의의 상징 광주에서 그동안 민주주의를 위해서 고생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신 우리 호남인들에게 특별하게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예산을 마련할 수 있게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쁩니다. 오늘이 마침 김대중 대통령의 노벨 평화상 수상 25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도왔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했다는 한강 작가의 노벨상 1년이 또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지난 12.3 비상계엄은 헌법의 적을 헌법으로 물리친 민주주의의 승리였습니다. 만약에 국회 해산권이 헌법에 있었다면 비상계엄은 성공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헌법은 국회 해산권을 없앴고 또 헌법 77조 1항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엄격한 규정을 해놓음으로써 비상계엄이 국민의 뜻에 반해서 자행될 때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을 헌법에 규정했고 그리고 형법 87조부터 91조까지 국헌문란, 목적, 내란에 대한 법적인 규정을 명확히 해놓았고 계엄법에서도 비상계엄에 대해서 매우 엄격하게 제한해 놨기 때문에 우리는 12.3 비상계엄 내란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런 헌법을 만든 것이 87년 6월 항쟁이고 이 87년 6월 항쟁은 80년 5.18이 없었다면 아마도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12.3 비상계엄 내란을 극복할 수 있었던 원천적인 힘은 바로 이곳 광주 5.18이었다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12.3 비상계엄을 극복하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해서 국가가 정상화된 것, 그 또한 호남인들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우리 광주 호남인들에게 다시 한번 겸허한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 없다라며 나치와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하게 단죄를 했습니다. 2020년 독일은 소비보르 수용소 경비병 출신이었던 91세의 남성에 대해 살인방조 혐의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했고 2022년 슈트트호프 수용소장을 비서를 지냈던 90세의 여성에 대해 수용소장의 학살 명령을 문서로 작성한 혐의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독일은 나치 전범뿐만 아니라
단순 보조, 방임 등의 소극적 행위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추적해서 여지없이 단죄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어두운 과거를 결코 회피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나치당을 공식 해체시켰고 나치 전범과 조력자들을 낱낱이 재판대에 세워서 엄중히 단죄했습니다. 사법청산 이후에는 경제적 청산도 뒤따랐습니다. 1953년 나치 희생자 보상법을 제정해 피해자와 희생자들에 대한 공식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문화적 청산도 이어졌습니다. 나치 참상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추모관과 기념비도 건립했습니다. 나치 미화와 역사 왜곡 행위도 엄격히 법으로 금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독일 국민은 어두운 과거와 결별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었고 이제는 국제사회로부터 정당한 정의 구현의 정석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독일처럼 해야 됩니다. 1단계 사법적 청산 이후 2단계 경제적 청산 그리고 3단계 문화적 청산까지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내란 청산 후 정의로운 통합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1단계 사법적 청산도 시작에 불과한 수준이고 사법부의 방해 책동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와 2차 종합특검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아직도 지속되고 있고 아직도 준동하고 있는 내란 세력에 대한 완전한 척결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단호한 자세로 내란 단죄를 발본색원하고 다시는 이 땅에 친위 구태타와 비상계엄, 내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 도시 광주를 찾아 다시금 확실한 내란 청산을 통한 민주주의 헌정질서 회복을 다짐합니다. 그리고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도 마지막 단 한 명의 유공자와 희생자까지도 찾아내서 국가 차원의 보상과 위로, 명예회복을 해드려야 한다고 다짐합니다. 이번 예산 전국에서 호남 예산을 챙기려고 당대표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진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가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과 역대 최대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좀 이따가 호남 발전 특위에서 한정혜 의장께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호남 발전 특위에서 여러 회의도 거치고 보고도 받으면서 제가 가장 호남인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원하는 예산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광주 목포 MBC에서 여론조사 한 것과 제 생각이 똑같았습니다. 송정역부터 목포역까지 78km 구간 KTX 속도 개선 사업이 호남인들이 제일 바라는 공통의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이 확실하게 예산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시에서도 계속 난항을 거듭했던 어려웠던 예산 5.18 구묘역 정비 문제 그리고 적십자 병원 그리고 탄약고 이전 등 오랫동안 광주 시민들께서 수건사업으로 여겼던 부분들이 예산이 반영이 되어서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고 광주 시민들에게 그래도 얼굴을 뵐 면목이 생겼다라는 보고 말씀드립니다. 광주가 AX 실증 도시로 자리 잡고 젊은 유능한 인재와 유망 기업을 유치할 그런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1,634억 원 규모의 AI 예산이 확보되었다는 말씀 드리고 특히 광주 송정에서 순천 경전선 전철화 사업비도 50억 원이 증액되어서 1,722억 원이 확보되었다는 보고 말씀 드립니다. 예산이 크지는 않지만 말씀드린 대로 구묘역 정비사업
적십사병원 보존 활용 사업은 최초로 국비가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광주와 호남 여러분들의 열망이 하늘을 움직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우리 한병도 예결산 위원장, 이소영 간사, 그리고 한정혜 정책위 의장, 김병기 원내대표, 부대표들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드렸고,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챙기는 데 수고를 아끼지 않은 이 분들께 당대표 1급 포상도 하기로 이미 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짧게 한 말씀 더 드리면, 제가 지난 전당대회 때 억울한 컷오프도 없애겠다. 그리고 호남발전특위를 만들어서 호남인들의 한을 좀 풀어드리겠다 하고 제가 공약을 했었는데 그 공약을 작게나마 지킬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많은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성지 이곳 광주에서 우리 특별하게 국가와 역사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신 광주의 영령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으로